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자, 다시 월요일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증시 계속해서 지수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목요일, 금요일에 시원한 반등을 보여줬었고 오늘도 그 흐름을 이어가면서 양시장이 1%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과 업종에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고민들도 조금씩은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의 상승세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업종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정말 오랫동안 쉬어갔었고 또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른 제약업체, 해외 제약업체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서 많은 고통을 가져왔었는데요. 이제는 오늘 또 록십자, 랩셀 등 헬스케어 종목들과 함께 더불어서 바이오주들을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전장부터 오후장의 이슈들 실시간으로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방송 시청하면서 오후장 전략들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지금 방송 보시면서 방송과 관련된 궁금증, 또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을 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님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 저희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시크릿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인데요. 12월 4일에는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또 11일에는 이정수, 최재원 위원님이 의정부로, 또 18일에는 민경철, 김성현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서울경제 특징주까지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부진했던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미증시는 상승 흐름 이어나가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원달러 환율이 사흘째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1.03%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이 시각 3,000포인트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현재 2,999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역시나 계속해서 고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75%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 오늘 부진했던 흐름이 보였던 게임주들도 오후 들어서 반등을 하면서 현재 1,02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2거래일 연속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매수
주식도 계속해서 키워나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은 2,564억 원, 외국인은 2,557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 338억 원 매수해주고 있고요. 개인은 244억 원 매수 우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사이에서 모처럼의 반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신고가 경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주들이 함께 가지 못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모처럼 반등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개월 만에 또 11만 원대 안착을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DB하이텍은 실적이 잘 나왔죠. 이미 엄청난 수주 물량으로 인해서 내년 3분기까지 도 물량이 다 차 있다라고 합니다. 원익 QNC도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국내외 반도체 소재 수요 증가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DB하이텍 현재 6.61% 오른 6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원익 QNC 3.69%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MK전자도 현재 11%대 급등세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항공주들이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여행 항공주들 하지만 당초에 예상했던 주가 상승은 포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리오프닝주, 그중에서도 항공, 면세, 여행 같은 경우엔 매출의 상당 부분이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국 내의 강력한 코로나 통제 정책과 또 부진한 경제 지표가 현재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롯데 관광개발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투어도 1.87% 밀려난 78,800원에 노랑풍선 현재 2.68% 밀려난 16,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가 전반적인 흐름이 좋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도 오늘 동반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플랫폼 국감이 의외로 싱겁게 막을 내렸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계열사 오늘 반등 흐름 나와주고 있고요. 하이브는 NFT 사업 발표에 최고가 경신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LG이노텍도 메타버스 수혜 기대감에 연일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전일 5년 만에 미국 출장길에 나섰습니다. 이번 출장으로 미국의 제2파운드리 공장에 대해서 투자안이 확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더나 백신 관련한 사항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모처럼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호재성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부진한 흐름을 면치 못했던 이유로 개인 투자자들이 1년 만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월간 순매도로 전환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현재 1.7% 강세 보이고요. 7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17%가 넘는 급등 흐름 보여줬습니다. 계열사 3사가 모두 강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유럽의 최종 판매 허가를 받았다라는 이슈와 함께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치료제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항체 치료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란 긍정적인 평가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9.37% 오른 23만 3,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전선이 있습니다. 대한전선 미국에서 600억 원 규모의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를 했다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공급을 하는 계약이어서 안정적인 매출 발생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번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750억 원까지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10%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고요. 2,0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었던 우리 시장 3거래일째 지금 상승세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객장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장에서 SK하이닉스, 카카오, 크래프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X세미콘, 동진세미캠, 삼강 M&T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NC소프트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SM, 조이시티, 월드엑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조정의 주요 수급 주체였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오늘 지금 현선물 시장에서 특히나 이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특히나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게임주들 다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좋은 분위기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시장 약세 또 시장 좀 하락을 야기했었던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좀 다소 완화가 됐다는 점이 역시 시장 상승을 좀 이끌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또 이번 주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좀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시장 반등세가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옵션 지난주 목요일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이제 3,300선에서 3,0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순매도 강도가 역시나 상당히 좀 강하면서 시장을 좀 하락시켰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도 4천억 원을 상회하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있었는데 오늘까지 추가적으로 이런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면밀히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지금 그동안에 엔터, 게임주, 메타버스, NFT 관련주 쪽으로 수급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다소 완화가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통신 장비 이러한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그러한 좀 업종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악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호재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 쏠림 현상도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모습 잘 주목하면서 시장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오후장 그리고 마감장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또 막판 전략이 내일의 승패를 바꿀 수가 있겠죠. 내일의 붐 함께하겠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하는 전문위원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그러면 시장 상황 조금만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네. 우리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 지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유럽에서 코로나19 이제 치료제가 승인이 됐다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제 그런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네. 어찌됐건 우리가 그쪽에 관련된 유럽의 식약처에 관련된 인사가 아니고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찍어내기 어려웠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 네, 그리고 우리 내일의 붐 코너에서 다루는 종목들 오늘 좀 전방위적으로 지수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서 좀 전방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네. 네, 수익권 도달해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오늘 일단은 우리 잠깐만 반도체 대표주 우리 세 종목만 딱 보겠습니다. 네. 자, DB하이텍 6%,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 4%, 삼성전자 1에서 2%대 우리 큰형님들이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와 주면서 오늘 반도체에 관련된 부품주들 제주 반도체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오 엘리먼트라는 종목도 오늘 상한가, KC 2차전지 플러스 반도체 소재로 플러스 26%, 그리고 덕산, 데코피아 종목 16%, MK전자 10%, 동진세미캠 9%대 이 반도체 섹터가 전방위적으로 올라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군들 우리가 NFT, 메타버스 지금은 너무 올라갔다. 이거 올라간 거 더 비싸게 사는 것보다 지금 바닥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잘 맞아요. 이야기가 좀 맞아 떨어졌다, 운이 좋았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이 진짜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 상황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반도체 종목들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딱 그런 시장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아마 많은 기대와 관심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금 코너 운영 원칙과 소개해 주신 종목들의 포트폴리오 현황 그리고 오늘의 종목 힌트까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내일의 붐 종목들 현황을 살펴보시죠. 11월 8일에 LX 네트워크스 소개를 해주셨고요. 상승률 2.58%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원산업이 1.84%의 상승률, 그리고 TBC가 0.39%, KCTC는 지금 보합을 나타내고 있네요. 그리고 12일 가장 최근에 소개해 주셨던 세보 MEC가 6.5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힌트 보겠습니다. 대바닥 구간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 민경철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구간인 것 같아요.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의 주 매출처는 SK하이닉스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오늘 SK하이닉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유추되시나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가격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힌트 보기 전에요. 지금 종목들 리뷰 좀 들어볼게요. 저희가 지난주 종목들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그 전에 더 큰 수익을 가져왔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정원 엔시스가 또 추가 상승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네. 이 종목 리뷰 좀 도와주시죠. 네, 우리 정원엔시스 차트 잠깐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원엔시스는 우리는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한 건 뭘까요? 대시세 싸게 초입에 잡은 간 거, 거. 네. 대시세 초입에 잡은 거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과거에 우리 윤석열 공정경제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과거에 뜨겁게 올라가고 그 상승분을 반납한 우리는 바닥에서 이제 막 스타트되는 시점, 슈팅 자리에 타점 잡고 공략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고 계속 장중 고가 돌파합니다. 자, 이미 45% 수익권 도달한 상황인데요. 이미 본 종목은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을 안겨줬고 네. 그리고 이 종목에 청산되는 행복과 수익은 여러분들의 행복 뭐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소고기도 사 드시고 맛있는 회도 사 드시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대바닥에 위치한 종목으로 교체해서 또다시 수익과 행복 챙겨 나가는 전략 취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우리 정원엔시스 종목은 제가 대시세 초입에 공략을 한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종목은 대시세 초입이 아니라 그냥 대바닥에 위치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정원엔시스 종목처럼 우리가 잘한 건 뭐다? 잘 잡은 거밖에 없다. 네. 우리가 주가 올린 거 아니죠. 네, 우리는 잘 잡았고 이게 잘 부각돼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수익과 행복을 챙기면 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대바닥에 위치해 있거나 아니면은 주요 거래대금 폭발시키면서 주요 매물을 소화하는 돌파 구간에 위치한 두 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에 위치한 종목군들 위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원 엔시스 지금 상승률 45.80%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려 시멘트도 그렇고 상승률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는데 지난주 포트폴리오만 보고 살짝 아쉬운데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방송 코너 끝날 때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의 붐 종목 힌트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바닥 구간이다.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가지고 나오신 이유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 우리 첫 번째 힌트 먼저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준비한 자료 화면 띄워봐 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지만 본 종목은 자, 대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윙 중장기를 꼭대기에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 우리 정상에서 스윙 중장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스윙 중장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본 종목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리는 대바닥 구간에 위치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본 종목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감자도 단행하고요. 재무제표 이제 개선을 위한 빅베스를 좀 진행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300억에 대한 자금이 조달됐는데 지금 현재 시점 본 기업의
시가총액이 400억에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기업의 300억이라는 자금이 조달됐는데 시총은 400억에서 500억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 힌트 드립니다. 자,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로서 이제 소재지가 네. 이천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천에는 우리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인 SK하이닉스가 하이닉스.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뭐 패키징 그리고 테스트 관련된 그런 부품들을 조달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청받아서 진행하는 업체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힌트 2가지 살펴봤습니다. 아마 지금 또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일지 유추를 해보셨을 텐데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종목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의 붐 종목은요, AT세미콘이고요. 089530 코드 번호까지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AT세미콘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자, 이게 지금 11월 11일 우리 빼빼로데이였을 때 1,400원 저점을 찍었습니다. 네. 자, 빼빼로데이가 준 선물 우리 1,400원 가격대를 손절 잡고요. 현재가 1,515원 밑으로 분할 매수 진행하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목표가는 노랑톡에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네, 목표가 1차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랑톡에서 제가 제시해 드리는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매수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보조 지표 하나를 우리 시청자분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는데요. 자, 우리가 RSI 지표가 자, 고점일 때가 아니라 이 바닥에서 RSI가 과매도 구간을 가리킬 때 이 구간을 우리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자, RSI가 30 밑에서 우리 과매도면 어떡하냐. 이거 공포라서 매수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자, RSI가 30에서 파라볼릭까지 강세 전환되는 자, 이 시점에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자, 이 상승 파동, 이 강세 구간에서의 이 추세를 먹을 수 있다라고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구간이 자, 이 약세 구간이 오랫동안 끝나고 과매도 구간에서 뭘로 전환됐죠? 자, 오늘자 강세로 전환되면서 자, 반도체 관련주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반도체 생산 대장주들이 상승하면서 자, 제조 반도체 상한가, 기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일제히 폭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님의 방미 일정 예정되어 있다. 네. 우리 방미 일정 진행되면은 이재용 부회장님이 5년 만에 미국에 가시게 되는데 거기서 대규모 반도체 투자 증설에 대한 공장 증설에 대한 그런 투자를 단행하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수십 조에 달하는 20조 원에 가까운 하나 공장을 짓게 되면 그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 소재, 생산 캐파를 맞추기 위한 소재,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반응할 수 있다. 테마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드렸고, 자, 다른 종목들 오늘 다 올라가고 있어요. 상한가 친 종목들도 있고, 하이닉스 굉장히 우량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 종목은 굉장히 시총 가벼운 종목이지만 대형주가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인 AT세미콘도 바닥권에서 큰 상승 파동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좀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첫 번째 근거 대바닥이고, 자, 두 번째 핵심 근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AT세미콘이 자, 2019년도 1월 달부터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 전환 청구된 물량 우리 상장 정보 일정 들어가서 좀 확인을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주주배정 유상증자 물량이 상장됐습니다. 자, 지금 1,600만 주 물량에 대한 평단가가 1,875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00억이라는 자금을 들여서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 유상증자 참여했던 단가가 얼마다? 1,875원이다. 자, 1,875원을 제가 차트상 우리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주주배송 유상증자 권리락 받고 유상증자 받아서 2,70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주주분들 수익이 났을 텐데 우리가 당시에 우리 주주배송 유상증자 가격 1,875원보다 지금 1,500원 초반대 가격이라는 거는 주주배송 유상증자 가격보다 15% 이상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매수 기회다라는 네.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 자, 제가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우리 전환사채 10회차에서 17회차 전환사채 아직 전환 청구하지 않은 전환사채 금액이 520억 정도가 있는데요. 그 520억 전환사채 사주권자들의 평단가보다 지금의 주가가 더 낮습니다. 자, 500억 사주들의 평단가보다 더 낮은 구간, 그리고 300억 유상증자를 참여한
자들의 그 300억 큰 손들의 평단가보다 더 15% 저렴한 구간에 살 수 있는 매수 기회를 오늘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네 번째 근거는 자, 지금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본 기업이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 2017, 2018, 2019 흑자 전환 기록하다가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주주배송 유상증자를 통해서 300억이라는 자금을 조달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300억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업이익 적자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투톱과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자, 바닥에 위치한 AT세미콘 1,400원 손절 잡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 말씀드리니까 계속해서 또 호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또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 또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위원님이 해주고 계시니까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종목은 AT세미콘이었고요.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오늘장 이슈 알아볼 텐데요.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저희가 MSCI 편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기 지금 MSCI 지수에 크래프톤, LNF, FNF, 카카오게임즈, 일진머티리얼즈, SD바이오센서 이렇게 신규 편입이 됐는데요. 지금 이렇게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또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될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증시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지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가 이제 좀 변동이 됐죠. 방금 말씀하신 6개 종목이 이제 새롭게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3개 종목이 편출이 됐습니다. 편출된 종목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휠라홀딩스, 이제 신세계 이런 종목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변경이 이제 발표가 됐고 실질적으로 이제 종목이 편출입이 되는 거는 이제 11월 말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일단 해당되는 6개 종목으로는 이제 추가 자금이 이제 유입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덱스 펀드나 ETF 펀드 같은 이제 패시브 운용 자금은 편입 비중만큼 이제 또 편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만큼의 이제 자금이 좀 유입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이제 MSCI EM 지수가 변경이 됐는데요. 국내 투자 비중은 0.1% 증가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12%에서 이번에 12.1%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이 유입되는 것보다는 그런 이제 국내 종목과 편입 비중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변동하는 수준으로 좀 머물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유입되는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입되는 자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공매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 의원 또 이재명 후보 이런 발언들을 좀 의식을 하게 되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MSCI 지수에서도 또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공매도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경우에는 또 어떤 반응들이 시장에서 이어질까요? 네, 최근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제 어떤 시기에 우리나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MSCI 같은 경우에 이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역외 환율 시장을 개설해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등록 제도를 변경한다든가, 또 하나가 최근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한 전면 허용 관련된 부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만 공매도가 일부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하고 코스닥 150, 총 이제 350개 종목만 공매도가 허용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공매도 규정이 또 다른 이제 국가들에 비해서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까다로운 거 맞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규정상으로는 세계에서 상당히 공매도가 까다로운 나라 중에 하나가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고요.
대신 이제 규정 위반 시에 처벌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공매도 제도는 이제 증시 발전을 위해서는 뭐 확대가 불가피합니다. 특히 이제 공매도는 이제 유동성 확보나 그다음에 주가의 과열 방지를 위해 방지를 한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MSCI 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시는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아마 공매도도 점진적으로 뭐 확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매도에 대해서까지 알아봤고요. 지금 국제금융협회가 또 한국의 가계부채가 세계 40여 개 주요국 중에 가장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궁금하고요. 어떤 것에 원인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2분기 한국 가계부채 비율을 이제 GDP의 104.2%로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국 중에 이제 1위를 차지를 하게 됐고요. 이런 가계부채 증가율도 상당히 좀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6% 정도 이제 급증을 했고요. 작년 2분기에 98.2%였습니다. 근데 올해 2분기에 104.2%로 상승을 했다라는 게 조금 좀 아쉬운 측면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계 대출이 증가한 이유는 뭐 가장 큰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대출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영향이 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이제 걱정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제 이렇게 부채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감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 점도 좀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 법안 통과에 바이든의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시끌벅적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제지를 당하기도 했었고 통과가 좀 유예되기도 했었고 했는데 미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뭐 1조 2천억 어떤 데서는 또 1조 1천억 네. 또는 1조 달러 이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충 그 정도 규모죠. 1조 2천억 달러 정도. 이게 뭐 지난 8월에 이미 상원을 통과했었고, 네. 상원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하원을 이번에 통과했고 아마 오늘 저녁일 겁니다. 오늘 저녁 미국의 15일 날 바이든 대통령 이제 서명이 남았다 이런 얘기고 오늘 뭐 이런저런 이슈가 많네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 화상으로나마 정상회담 네. 한다는 그런 건데 이제 특별히 시장에 알려진 재료이기 때문에 무슨 서명한다고 해서 뭔가 이렇게 시장 모멘텀으로 작용한다고 보기에는 다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첫 번째 이 미국 정치판 돌아가는 걸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이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데모크래틱 민주당 쪽에서 찬성 215, 반대 6 뭐 이런 식인데 이 반대를 한 쪽이 누구냐 하면은 AOC 왜 여성 의원 있잖아요. 굉장히 나대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극좌, 굉장히 진보적 그쪽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무슨 뭐 환경을 갖다가 해칠 수 있다는 이런 뭐 이유로 뭐 반대를 하고 했는데 자 여기서 공화당 쪽에서 반대 200 그리고 찬성이 13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228대 206인데 만약에 민주당은 뭐 이런 분위기였다 치고 공화당에서 13명이 그냥 반대로 나왔더라면 이쪽이 219가 되네요. 이쪽은 13 빼면은 215가 되고 즉 공화당에서 저쪽으로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없었더라면은 이거 뭐 의회 통과 못했을 거다 하는 얘기죠. 그런 얘기인데
이제 13명이 이제 보니까 주로 뉴욕주하고 뉴저지주에서 5명이 나왔다. 아무래도 의원들이란 게 그런 겁니다. 자기 지역구에 좀 혜택 받을 것 같다 이거죠. 뉴욕이나 뉴저지도 가보면은 사실 인프라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어떤 니즈가 있죠.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은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너무 커서 이렇게 절반 나눠서 하는데, 자, 여기 진짜 1조 2천억 달러라고 이렇게 표시하죠. 네.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얘기인데, 뭐 내용인즉슨 그렇더라고요. 기존에 이제 인프라 프로그램 예산에다가 재승인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의회 통과하면서 5,500억 달러가 더 추가되는데, 뭐 이런 거죠. 빌리언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이니까 1,100억 달러. 이게 이제 도로나 교량 이런 쪽이고, 무슨 뭐 전국 철도망 이런 쪽에 660억 달러. 대중교통 그런 식으로 또 공항, 항구, 그다음에 전기차도 한 150억 불, 뭐 충전소 설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안전망 구축 뭐 이런 얘기인데, 그다음에 노란 쪽은 보니까 유틸리티니까 설비 쪽인데 주로 이제 발전 쪽입니다. 전력이고 고속 인터넷, 브로드밴드라고 돼 있는 이런 쪽하고 상수도, 그리고 리질리언스 이게 뭔가 했더니만 기후 변화 대응이에요.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전반적으로 이 기후 변화 가지고 이제 자꾸 어젠다를 만들어 가죠. 또 하나 환경 치유, 폴루션 리미디에이션 이렇게 했는데 결국 환경을 이쪽에도 벌써 210억 달러. 그래 쭉 더하니까 5,500억 달러가 나오네요.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인데 이제 뭐 지금 이게 그렇다면은 이제 그거 한 거죠. 이미 이따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인플레 쪽은 지표상으로 지금 인플레가 일시이기도 않고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결국 뭐 1년 동안에 다 푸는 돈은 아닙니다만 또 이만큼 풀리고 여기다가 또 계속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미국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뭐 3조 4천억은 힘들어 보이고 휴먼 인프라 이런 쪽으로 또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어쨌거나 이 돈 풀기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인플레가 은근히 걱정될 수도 있는 거고, 돈이 풀리는 만큼 모든 주가를 비롯해서 자산 가격은 아직도 붕 떠서 갈 수 있다. 뭐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죠. 지금 오늘 기사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네. 안 좋은 상황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인프라 법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떨지, 국내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요즘은 그냥 뭐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왜 인플레냐? 바이든 대통령은 오펙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쟤들이 좀 더 퍼내도 되는데 안 퍼내고 유가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올려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다가 지난 주말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또 CNBC인가요? 어디 출연해가지고 지금 이 인플레이션은 그 원인이 뭐냐라고 했더니, 아마 그 질문을 했던 의도는 그거 아니겠어요? 당신도 연준 의장을 했고 지금도 재무장관 하고 있습니다만 돈 너무 풀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네네네. 하는 이 얘기를 갖다가 묻고 싶어서 했던 것 같은데, 제니 옐런은 팬데믹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오펙 때문이고 팬데믹 때문이에요. 연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시그널인가요? 사인인가요? 벤치 사인인가요? 너거는 가만히 있어라, 연준은.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죠. 간략하게 보시면은, 자, 지난주 나왔던 미국 PPI가 전년비, 아래쪽 먼저 보시면 전년비 8.6입니다. 보실 것은 이 그래프가 줄질 않아요. 그리고 전월비는 0.6%입니다. 자, 그나마 뭐였습니까? 이 전월비가 조금 피크아웃한 느낌이다 해서 인플레 걱정 좀 너무 하지 마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머리를 드는 거죠. 네. 0.6이면은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연율로는 어떻게 됩니까? 0.6 곱하기 12에다가 플러스 약간 더죠. 그러니 이게 뭐 한 6%대 연율 이런 식인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9%나 나왔고 쑥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전년 대비 6.2%입니다. 자, 뭐 CPI가 아닌 뭐 PC 물가지수, PC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는 뭡니까? 저 하다못해 저
주거비 같은 걸 넣는지 빼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PC도 기준이 됐건 뭐가 됐건 2%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인플레 관련한 논란도 그동안 뭐였습니까? 금융위기 겪고 돈 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팬데믹 겪고 오면서도 했던 게 이제 인플레는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발 이 인플레가 그 중앙은행들의 그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 그 문구에 물가 안정이 예전에 아주 올드 제너레이션들이 기억하는 물가 안정은 인플레 막는 건데 요즘 물가 안정은 연준도 22도 BOJ도 어떻게 하든 연간 한 2% 정도는 물가 좀 오르는 2% 인플레이션 목표 이걸 가자고 그렇게 난리를 쳤다가 2%를 그냥 오나요? 훅 넘어버렸잖아요. 지금 이제 6%, 8% 거기다가 지난 중국 같은 경우는 13%가 넘었죠. 네네네. PPI가. 뭐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게 과거 1970년부터 살피더라도 지금 낮지 않은 CPI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놓고 지금 또 뭐 오펙 탓이고 팬데믹 탓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다가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거는 보시죠. 그러면은 이게 일시적으로 유가가 너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야? 좋아요. 그리고 유가 빼고 음식료 빼고 음식료와 에너지까지 다 빼도 전월비 0.6에다가 전년비 4.6입니다. 그러니 지금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파괴적인 것은 특히 중산층, 특히 급여 노동자들, 뭐 주식을 해서나 다 들고 있는 부동산값 올라서 그냥 떼부자 되는 사람들 말고 따박따박 주급이든 월급이든 받아서 사는 사람들한테. 자, 지금 이 파란색 그래프는 전년비 4.9% 시간당 임금 상승률입니다. 월급 한 1년 전 대비 한 5% 올랐네. 좋아할 게 없는 게 실질적으로 따지니까 시간당 평균 임금은 마이너스 1.2%인 그렇네요. 거예요. 그죠? 5% 월급 오르면 뭐합니까? 갑자기 식당 갔더니 밥값이 20% 30% 그냥 훌떡훌떡 올라버리는데 차에 기름 한번 넣으려 했더니만 예전에는 한 8만 원이면 되던 게 10만 원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니 5% 월급 오른 것 갖고는 택도 없다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이거는 YTN 뉴스 기사에서 캡처했습니다만 미국, 중국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터키 20%, 브라질 10%, 러시아 8%, 뭐 일본도 8%, 전 세계적인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코로나보다도 무서운 현상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네. 네. 물가도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그래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다시 등장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공급망 우려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사실 두 대국이 이제 대립 양상을 띠고 있는데 여기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관심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부터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갈지를 당장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정도에 네네. 우리가 알기 힘들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벌써 그래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벌써 운을 띄기를 두 정상이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무슨 회견 같은 건 없다. 뭐 공동성명서도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질문 받는 거죠. 아니 미국과 중국 소위 말하는 자기들끼리 말하는 G2가 정상이 대면은 못하더라도 그래 통화를 했다, 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이라고 했다. 그러면 당연한 게 수순이 뭐 공동성명도 하나 발표되고, 그렇죠. 그다음 기자들 앞에 나와갖고 양국 정상이 그냥 그 나와서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질문도 또 네. 받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뭔 소리를 할지 이거는 이제 오랜 세월 지나고 나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는 까발려지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게 많아요. 뭐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네. 마치 미국이 중국을 갖다가 굉장히 압박하는 것 같다? 그거 진짜 압박인지 아닌지 몰라요. 진짜 압박할 수 있는 입장인가? 그것도 사실 몰라요. 뭐 그런 상황 하에서 네. 뭐 그리고 뭐 그러니
그 관련해서 시장이 뭐 특별히 움직인다 만다 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대만 해협 근방에 잠시 좀 이렇게 어수선한 조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육중전에 정치 행사 이렇게 기간 동안에 일종의 좀 분위기 바짝 쪼으면서 군기 잡으면서 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나 싶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중국 증시도 이번 주부터가 진짜예요. 지난주는 그래도 이제 뭐 역사 결의해서 이제 시진핑은 마오쩌둥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등소평은 잘못한 거예요. 중간에 왔던 마오쩌둥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등소평 다음에 뭐 장점인 후진타오 이쪽은 거의 그런 쪽은 잊어버리라 분위기고 그 어떤 등소평의 선불원 먼저 부유하게 나가서 낙수 효과를 가져가니고 그것 때문에 빈부 격차만 커지고 불균형만 커졌잖아. 공동부유 가야지 하면서 전부 이제 부정부패를 때리잡는다는 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정치 권력 어떤 강화 차원일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상황 하에서 이제는 뭐 마오쩌둥처럼 오죽하면은 문화대혁명에 대한 이번에 그 중국 공산당에서의 평가가 확 달라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성공했고 3년임 길도 열렸고 이제 건강만 하면은 평생 해먹을 수 있어요. 이제 그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이제 두 정상 간에 뭐가 나올지 그거를 지금 당장은 기대하기 우리가 알기는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네, 내일 오전쯤에 아마 저희가 또 보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듣고서 다시 한번 뭐 다음 주나 정리를 해서 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저희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네. 미국과 중국 둘 다 지금 반도체 패권 구도 경쟁 네. 놓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반도체와 관련돼서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 분야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지금 삼성전자가 모처럼 움직이죠. 네. 움직일 만한 재료가 떴고 이재용 부회장이 몇 년 만입니까 지금? 5년 만? 예, 네. 5년 만에 이제 뭐 전세기까지 해서 이제 미국 출장인데 지금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시면은 참 그동안에 6만 8천에서 뭐 6만 9천원에서 한 7만 천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던 이 흐름이었는데 우선은 요거부터 단기적으로 꺼지는 우하향하는 이거부터 이제 열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7만 3천 원대 열 수 있는가? 오늘 같은 흐름이라면은 이틀 거리예요. 7만 3천 원, 7만 4천 원 어라운드 저항은 그런 상황인데, 자, 요거 보시면은 이거죠. 작년 팬데믹 때의 저점 여기입니다. 작년 팬데믹 때의 저점 여기고 이렇게 왔고, 어쨌거나 삼성전자 아니라 그 어떤 종목이라도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각도에 있는 것들은 정말 진입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 게임주 중에도 많고 소위 말하는 메타버스, NFT 관련주에도 많은데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가는 거 그리고 RSI가 이렇게 막 70, 80 위에서 왱왱왱왱 거리고 있을 때 이럴 때 들어가는 거는 각오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올라왔던 거에 딱 절반이 69,500원 어라운드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지지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요게 이제 좀 올라간다면은 우리 코스피도 조금 갈 수가 있겠죠. 코스피도 이제 우리가 2,900 이번에 지난주 통해서 2,900은 우리 자체적인 문제로는 부러질 레벨은 아니다는 것을 확인했다. 저는 네. 그렇게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아무리 무슨 뭐 현선물을 엮어서 옵션을 엮어서 공격을 한다 해도 2,900은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건 아니고 2,900이 깨지려면은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아야 할 만한 무슨 뭔가가 나와야 네. 같이 깨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2,900에서 돌았는데 이게 진짜 쌍바닥인지는 며칠 내로 확인됩니다. 3,060을 올라서면은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반도체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내일 오전 중에 또 발표가 되는 미중 정상회담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GFM 투자연구소 이진호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알아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이반 60분의 승부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회 이렇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산과 의정부로 찾아가니까요.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